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무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썸네일 제목에서처럼 에코프로를 제가 왜 전략 매도를 했는지와 관련된 부분.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우리 캐시메이커의 행보는 어떻게 되는지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저희 채널이 물론 뭐 배터리 아저씨만큼은 또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을 제가 많이 꾸준히 언급을 많이 드렸죠. 그리고 뭐 2차 전지에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지금은 팔아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우리 메이커분들이 대부분은 또 2차 전지를 포트에다 편입을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이벤트와 관련된 제 해석을 좀 또 한번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영상과 라이브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저희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2차 전지가 주력으로 가는 종목들은 나노신 소재와 그 다음에 에코프로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실제로 저는 에코프로는 저희 채널에서도 지금은 이제 요거를 이제 다른 채널로 제가 분리하긴 했지만 이 주식 홈쇼핑을 통해 가지고 이걸 지금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제가 이거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에코프로를. 근데 진짜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회수 한번 보세요. 조회수. 물론 뭐 저희 채널이 지금 조회수가 몇만 회씩 나오는 건 없지만 그래도 좀 잘 나오는 것들은 그래도 한 몇천 회씩 나오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쉽습니다. 지금 287회밖에 안 돼. 너무 작아. 그러니까 이 사실 이거 영상으로만 따지면 사실 이건 실패한 영상이거든요. 근데 아쉽죠. 이걸 보고 이때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이때 제가 막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많이 언급을 드렸어요. 이거 자회사 제목도 보세요. 금쪽 같은 자회사 새끼. 저희가 나름 좀 많이 보시라고 좀 자극적으로 지었는데 금쪽 같은 자회사 새끼라고. 예. 아무튼 그래서 이때도 제가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상장 관련 이슈가 막 나오면서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강조를 많이 드렸죠. 좀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이때 당시도 저는 뭐 저희 고객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매매를 저희가 진행을 시켰고, 여기 보신 것처럼 참고로 저희는 어제 그 오전에 장 시작하고 에코프로를 정리를 했습니다. 예, 에코프로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수익률은 한 615%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평단가가 한 요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 이때 보고 사셨어도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였어요. 그러니까 11월 달 정도 가격이 11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상태였다. 제가 이제 80만 원에 걸어놨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80만 원이 되면 그 익절 합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정도까지 왔으면 많이 왔다. 더 이상 가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정도는 좀 오버슈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80만 원을 걸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이게 80만 원 이제 장초반 익절이 되고 이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오픈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어제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제부터 좀 방망이 좀 짧게 잡아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2차 전지,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2차 전지를 좋게 보는 사람인데도 조정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 조금씩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살 때, 팔 때, 뭐 버틸 때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야 하는 사람과 팔아야 하는 분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 버텨야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만 2차 전지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추세적인 하락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추세 하락은 하지 않을 거겠지만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처럼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자리수 이제 수익률을 기대하고 이제 대응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제가 그때도 했지만 뭐 한 40%에서 맥스 이 정도 아니 한 5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것만 해도 엄청난 수익률을 맞잖아요. 맞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높아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그 쉐일층 제일 처음에 딱 이렇게 유전 뽑는 것처럼 그냥 빨대만 한번 빡 꽂으면 쫙쫙쫙 빨려 나왔어요. 진짜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이제 찾는 게 더 어려워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다지 밭이 아니냐? 아니면 여전히 노다지 밭은 맞아요. 여전히 2차 전지 쪽에서는 괜찮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성장세가 멈춘 건 아니고 여전히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산업. 이제 산업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초입구잖아요. 성장의 초입구. 그러니까 고평가, 그러니까 여기서 고점 논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아주 쉽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는 거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어쨌든 2차 전지 소재나 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탑티어들이 많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다. 잘만 고르내면 여전히 노다지 맛은 맞지만 예전처럼 정말 빨대 하나만 꽂으면 쉽게 막 세 자릿수 수익이 나왔던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을 하고 시장을 대응하셔야 돼요. 종목을. 그러니까 그래야지 너무 막연하게 바이앤홀드만 좋다라는 그냥 무조건 이게 좋다라는 기대감으로 장기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바이앤홀드 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예. 지난해 같으면 맞거든요. 그게 그 전략이 맞아요. 조정 주면 무조건 사고 버티고 하는 게 맞는데 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포텐이 안 터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포텐이 터졌어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하나 설명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예전에 뭐 이렇게 주도주 때 뭐 차화정 시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가깝게 알고 있는 건 바이오가 이제 주도주일 때. 그러니까 언제가 그러면 이런 애들이 섹터의 주도주가 이제 역할을 하다가 좀 눌리는 시점이 언제냐, 빠지는 시점이 언제냐고 할 때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 정도가 되니까 빠지들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한참 이제 바이오 붐일 때도 바이오가 전부 다 시총 상위를 다 막 차지했잖아요. 그러면서 전체 코스닥에서 바이오 섹터의 비중이 13%가 넘었거든요. 근데 14% 갔습니다. 14%까지 가니까 그때가 딱 고점 찍고 그다음부터 내려왔거든요. 네,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근데 이거는 지난주 기준이니까 이번 주 기준으로 따졌으면 훨씬 더 높았겠죠. 어쨌든 지난주 기준으로 13%가 딱 찍혔거든요.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섹터의 비중이 13%가 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부터는 좀 쉽지 않은 시기가 되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바이오주와 2차 전지를 비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바이오는 말 그대로 펀더멘탈이 훼손됐거든요. 원래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신약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무너졌다면 2차 전지는 아니죠. 2차 전지는 지금 펀더멘탈이 훼손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밸류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밸류가 너무 높다란 말은 조정 주면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추세 하락은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어쨌든 여기저기서 좀 고평가 시그널은 분명히 있는 건 맞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 구간인데 이게 오늘 좀 세게 좀 두드려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드리냐면 선별적인 대응이 이제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나치게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눌릴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종목들은 뭐 물론 지금은 좀 소나기가 내리니까 다 조정을 주겠죠. 하지만 일정 수준 그 조정이 이제 이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옥석가리기가 나올 것이고 상대적으로 밸류가 좀 낮은 애들은 다시 올라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는 LNF 같은 애들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늘 좀 급락은 하긴 했는데 이거 제가 이제 동국산업을 언급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왔었던 애들 최근에 급등을 하긴 했는데 오늘 하락하면 같이 이제 좀 윗골이 많이 달았던 애들. 근데 밸류는 훼손되지 않은 애들. 뭐 동원 시스템즈라든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장비 회사들 이제 슬슬 장비주들도 좀 갈까. 저는 원래 장비 안 좋아하잖아요. 장비 하지 마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은 장비주들로도 매기가 조금 쏠릴 가능성은 있다. 계속 강조드리는 건 이거예요. 2차 전지가 추세가 무너지진 않아요. 하지만 확실하게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밸류를 시켜주는 구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길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타겟팅을 하고 그러니까 딱 이게 내가 매수 타점을 좀 잡고 있는 종목이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요런 애들 뭐 사마 알미늄, TCC 스틸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올라온 거 있잖아요. 뭐 금양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애들이라면 조금은 저는 좀 시선을 좀 다른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정이 길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가격 조정이 깊어질지
아니면 기간 조정이 깊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조정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길어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국내 증권사에서 좀 이례적이죠. 원래 국내 증권사는 사실 매도 리포트를 거의 잘 안 냅니다. 근데 국내 증권사에서도 매도 리포트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거든요. 하나증권 거. 근데 하나증권이 에코프로를 커버리지 하면서 굉장히 좋게 많이 봤어요. 예. 엄청 좋게 본 사람인데도 이게 매도 리포트가 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저랑 제가 이제 매도한 거랑 어제 제가 에코프로를 매도한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건 알겠다. 얘들이 너무 잘하는 거 알고 양극재 쪽에 정말 압도적인 캐파, 그 다음에 이제 전구체 쪽으로도 지금 넘어가고 있는 포인트, 거기에 수소나 리튬까지 가져가면서 어쨌든 밸류 체인 자체를 수직 계열을 쫙 해놨다. 이거 너무 좋다. 맞아요. 인정해요. 거기에 리사이클 사업, 폐배터리 사업까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맞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알겠거든. 좋은 건 아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결국은 매출이 이 정도 나올 거고, 이게 2027년 기준이더라고요. 이만큼 매출 나올 거고, 그랬을 때 적정 가치는 이렇다. 근데 거기에 따져서 이제 이런 이제 지분법 이익이죠. 보유 가치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에코프로의 시총은 이 정도인데 지금 너무 높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여기에서 조금 그건 있어요. 너무 좀 보수적으로 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장이라는 건 이 멀티플을 좀 많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멀티플을 지금은 많이 주는 상황이니까 적정 가치는 저는 이거보다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출액이 지금 한 34조, 에코프로 BM이라면 한 34조 나왔는데 적정 가치를 한 30조 정도 보는 거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봤다고 봐요. 지금 한창 원래 항상 이런 주도주, 그 다음에 성장주 쪽에 멀티플을 많이 줄 때는 매출액보다 조금 더 많이 줍니다. 더 많이 주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총 가치수가 40조라고 보는데 이건 보수적으로 봤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이걸 아무리 이걸 보수적으로 봤다 하더라도 제가 이거를 보니까 매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그건 뭐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포스코 홀딩스랑 비교하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비교하면서 에코프로는 진짜 지금은 좀 조정을 주는 게 맞겠다. 왜냐면 이게 지금 34조예요,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가 34조라니까요. 포스코 홀딩스가 그러면 계열사라든지 자기 사업이 얘들보다 매출이 작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얘는 퓨어 플레이어는 아닙니다. 2차 전지의 퓨어 플레이어는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 매출단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매출단이 비교의 대상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이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이 이 자회사가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보다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에 얘가 지금 34조인데 얘가 34조인데 지금 에코프로가 매출은 10배 정도 작아요. 매출은 10배나 작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떨어져서 그렇지 이게 20조가 넘는다라는 건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도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를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면 이거를 많이 안 물려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조금은 냉정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여기서 만약에 50만 원이 언더로 내려가면 싼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싸다기보다 50만 원 언더라면 다시 한번 재진입해볼 가능성,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대신 50만 원 위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만약에 대응하실 거라면 조금은 더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MSCI 지수 편입이 되려면 또 너무 급등하면 안 돼요. 단기에 좀 가격 조정도 좀 필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도 좀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에코프로를 다시 공략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50만 원 언더에서 한번 봐보세요. 50만 원 언더에서 아시죠? 그리고 뭐 물론 저는 에코프로를 공략하기보다는 다른 쪽의 애들이 좀 더 많습니다. 좀 투자를 해볼 만한 게 좀 있습니다. 아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올라왔던 애들. 밸류가 부담스럽지 않은 애들. 요런 애들 좀 잘 골라보시면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건
2차 전지는 어쨌든 여전히 포트의 절반 정도는 채워두는 건 맞습니다. 조금은 다만 호흡을 이제는 조금 짧게 한 1년 정도 내가 투자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익률을 좀 기대 수익률 좀 낮추면서 조금 짧게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뭐 한두 달 정도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그 정도에서 좀 종목을 좀 바꿔가는 전략이 지금 현재는 맞을 것 같고요. 바이앤홀드로 좀 장기적으로 내가 포지션을 끌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반도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도 같이 조정 줬거든요. 하지만 반도체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히려 장기 투자하기는 지금 시점이면 반도체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가 작년에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2차 전지 지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소개도 대부분 다 2차 전지 종목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한번 봐보세요. 진짜 거의 다 2차 전지.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그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뭐 이것뿐만 아니죠. 뭐 동국 산업도 옛날에 뭐 뜨기 전부터 계속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뭐 종목이고 뭐 하여튼 2차 전지 쪽의 거를 나노신 소재도 그렇죠. 뭐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거죠. 근데 저는 원래 이제는 그럴 거예요. 원래는 배반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는 배터리, 하반기는 반도체. 그래서 저는 내년을 준비를 한다면 내가 만약에 수익을 한 세 자릿수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2차 전지가 아니라 지금은 반도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반도체 지금 노다지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볼 만해. 조금 아쉬운 건 2차 전지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소재라든지 장비 쪽에서 글로벌적으로 되게 대단하진 않더라고요. 공부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좀 국뽕에 차서 우리나라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공부해보시면 아닌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진짜 와 대단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다 포진되어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좀 달라요. 그래서 2차 전지만큼의 노다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좀 편안하게 수익을 한 세 자릿수 대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또 반도체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많이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2차 전지는 추세 하락은 나올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많이 진행될 것이고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고밸류 종목들은 상당 부분 기간 조정이 좀 보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먹을 자리는 있기 때문에 잘 골라보시면 나쁘진 않다. 아직까지는 여기서 완전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면 조금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급하긴 하지 마셔라.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편안하게 장기적인 투자. 그러니까 내년 정도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내년에 내가 수익 실현을 하겠다는 생각. 그래서 한 세 자릿수 정도의 수익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2차 전지를 조정시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도체를 그냥 매집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2차 전지 말고 반도체 관련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다들 메이크머니 하십시오.